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36라운드 매치업이 대박입니다. 울산 강원 있고. 네. 네. 사실상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울산과 강원전, 네. 그리고 강등을 결정짓는 전북과 인천. 뭐 이날 결정 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있고. 외에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걸친 여러 지금 대결들. 서울 포함해서. 네, 아직까지 뭐 강등 싸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광주까지 지금 위험권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네. 이번 라운드 역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뭐 강등권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뭐 전북전에 인천 팬들이 지금 20대 이상이 대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네. 많은 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면서 K리그 막판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36라운드 저희가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죠. 울산은 승점 56점으로 1위, 강원은 승점 61점으로 2위입니다. 이날 울산이 승리할 경우 승점차를 7점으로 벌리게 돼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반면 강원이 승리할 경우 승점차는 단 1점, 남은 두 경기 동안 역전 우승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울산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은 지난 동해안 더비를 통해 또 한 번 고비를 넘었습니다. 2대0 승리를 했죠. 리그에서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 경기에서 계속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역시 분위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리그에서만큼은 확실히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다로웠던 김천과 연전을 잘 넘긴 데 이어서 부담스러운 동해안 더비까지 승리하면서 우승 레이스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전에서는 그토록 터지지 않았던 주민규가 터졌다는 게 역시 최고 수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민규가 마지막으로 골맛을 본 게 7월 13일 서울전이었으니까 106일 만에 터진 골이었습니다. 울산이 최근 수비 안정화를 통해 지지 않고 있지만 득점력 부재로 인해 내용적으로는 어려움을 보였거든요. 믿었던 주민규가 마침내 터진 만큼 한시를 놓게 되었습니다. 골잡이는 이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야구가 컨디션적으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날도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주민규의 부활은 김판곤 감독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은 주중 조로 원정길이라는 부담감이 있긴 한데 일단 3일 출국 예정이라 금요일 경기는 일정상 나쁘지 않아요. 울산은 현재 탈장 부상인 엄원상이 출전할 수 없고요. 아라비제 선수 역시 컨디션 난조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원은 3연승에 성공하면서 다시 바람을 탔습니다. 아침 출전권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지난 김천전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강원은 2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올 시즌 강원이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한 게 두 번째더라고요. 강원은 최근 들어 이기혁을 활용한 변형 3백으로 변화를 줬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강원의 이번 경기 고민은 역시 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2명이 모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현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고 이의원도 부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원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기혁이 변형 3백의 중심이라 볼 때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대호도 아직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희석, 김광국, 헨리 저 두 명이 나서야 되는데 김희석 선수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각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헨리 선수도 풀로 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윤정환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최근 부진했던 코바체비치를 대신해 투입돼 좋은 모습 보였던 가브리엘이 모처럼 몸 상태가 좋아 보였고요. 왼쪽에 송준석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온다는 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3승 2패로 울산의 근소한 우위인데 모두 홈팀이 승리했다는 게 이채롭더라고요. 특히 울산 입장에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홈에서 강원을 만나 22경기에서 20승 2패 절대 우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울산의 마지막 강원전 홈패배는 무려 12년 전 일입니다. 강원전이 아니더라도 울산은 올 시즌 12승 3무 2패로 홈에서 강했는데요. 문수가 아닌 종합운동장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울산에서는 살아난 주민규, 강원에서는 지난 경기 결승골 양민혁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2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울산 강원전이 우승을 가리는 결승전이라면 전북 인천전은 강등을 가리는 멸망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이 승점 37점으로 11위, 인천이 승점 35점으로 최하위에 자리했습니다. 일단 파이널 B팀들의 당면 과제는 다이렉트로 강등되는 최하위를 피하는 것이거든요.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인천이 승리할 경우 최하위가 바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부터 보겠습니다. 전북 지금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죠. 지난 제주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스플릿 라운드 후 2연패에 빠졌습니다. 대구전과 아침 2까지 포함하면 4연패.
가장 중요한 순간 연패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전북은 스플릿 라운드 후에도 색깔을 바꾸지 않고 비슷한 라인업 그리고 같은 전술로 나섰는데 대전의 0대2, 제주의 0대1로 패했어요.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서 상대를 두드렸는데 득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두 경기에서 12팀 중 가장 많은 32개의 슈팅에 기대 득점값도 3.32에 달하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김두현 감독도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많이 때리고 기회도 만들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득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아주 세밀한 장면은 또 크게 없거든요. 전문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크로스 횟수도 너무 많고요. 일단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티아구가 정상훈련에 복귀를 합니다.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북에서 가장 골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선수거든요. 경기 출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에르난데스는 이날도 힘들고요. 지난 경기 부상으로 빠졌던 안현범도 이날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반면 인천은 극적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5경기에서 1무 4패에 머물렀던 인천은 광주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인천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35라운드에서 광주를 잡고 그리고 전북은 지고 여기서 36라운드 맞대결에서 승부를 걸자였는데 딱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인천 이날 최은 감독 부임 후 줄곧 썼던 포백 내려놓고 3백으로 회귀를 했는데요. 점유율을 낮추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3-5-2로 나섰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인천은 광주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 있는 모습 보였거든요. 여기에 8월 31일 이후 터지지 않았던 무고사가 2달 만에 골맛을 본 것도 고무적입니다. 결국 인천은 제르소 그리고 무고사가 터져야 살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인천은 이 강등권 싸움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유지하는지 잘 알고 있는 팀이라 지금 들뜨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진호를 제외하고는 현재 큰 부상자는 없고요. 델브리치는 아직 경기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진도 내전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장 징계를 당해서 요니치 이날 경기부터는 뛸 수 있죠.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1승 1무패로 팽팽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내용 이런 것보다는 집중력 싸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 서포터스가 무려 21대의 버스로 원정 경기 나선다고 하죠. 원정 응원 나선다고 하죠. 경기장 안팎에서 사생결단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스피드스타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문선민, 인천은 제르소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포항전입니다. 이 경기도 중요합니다. 아침이 걸린 4위, 나아가 3위까지 노리는 서울과 포항이 상암에서 맞붙는데요. 지난 라운드 결과로 서울이 53점으로 4위, 그리고 포항이 1점 차인 52점으로 5위에 위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리그 순위, 그리고 코리아컵 결과, 그리고 올 시즌 K리그 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여부, 이렇게 다양한 조건이 걸려 있어서 4위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한 칸 더 올라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루카스의 골로 수원FC를 1대0으로 꺾으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포항은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 홈에서 울산에 0대2로 패했습니다. 포항은 승점 외에도 잃은 것이 데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장기 부상을 당한 이동희를 대신해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신인 센터백이죠. 이규백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서 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민상기가 이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울 출신이죠. 미드필더 한찬희가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최근에 확고한 주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울산전에도 선발 출전하기도 하고 중원에서 역할을 하던 자원이라 중원 옵션 운용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용이 돌아와서 중원 자원이 늘어나 서울과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울은 후반기 반등을 책임진 야잔, 김주성 라인이 그대로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하 감독이 중원과 수비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정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은 당장 이효재가 돌아오지 못하지만 호재도 있습니다. 베테랑 풀백인 신광훈이 한 경기 출장 경기 끝내고 돌아와서 우측 수비를 담당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정원이 아마도 중원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최근에 추가 부상자, 결장자가 없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FC전 전반전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몇 자리 얼굴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늘 강조하는 측면은
박태하 감독이 노리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포항 선수들을 잘 아는 김기동 감독이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완델손 혹은 이태석, 이런 포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일류첸코, 포항 정재희로 하겠습니다. 일류첸코는 최근 3경기 침묵하면서 무고사에게 득점 선두 자리를 내줬죠. 첫 득점왕을 향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정재희는 올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서울을 상대로 3골을 넣으면서 김기동, 호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수협전입니다. 김천과 수협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3위 김천은 승점 57점, 2위 강원과 4점 차고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고, 수협은 승점 50점으로 6위인데요. 4위 서울과 3점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특성상 한 경기 잡으면 6점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는 양팀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팀 분위기 썩 좋지 않습니다. 김천은 무패 3연속 무승 중이고, 수협은 최근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못 이긴 기간은 수협이 훨씬 길고 이번이 까다로운 김천 원정이지만, 지난 7월 김천 원정에서 수원FC가 펠레 스코어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9월 홈에서 김천에 2대4로 패했고요. 양팀은 만나기만 하면 난타전을 펼쳤는데요.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도합 16골, 경기당 5골이 넘는 골이 나와서 양팀 팬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김천의 고민, 하지만 득점력입니다. 최근에 못 이긴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쳤는데요. 3경기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39밖에 되지 않습니다. 12개 팀 중 가장 낮고 0.5가 되지 않는 팀은 김천 한 팀뿐입니다. 3경기에서 슈팅수 33개, 경기당 11개의 슛을 쐈지만 그래도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마무리는 결국은 개인 능력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점이 걸림돌이 되는가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 3경기 상대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선두 경쟁을 펼치는 울산과 2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2위 강원과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울산은 조현우가 지키는 최소 실점팀, 그리고 강원은 수비가 아주 좋은 팀은 아니지만 순위 경쟁팀이란 점에서 아주 까다로운 맞대결이었을 겁니다. 수협은 파이널 A 그룹에서 최다 실점 중이고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볼 때, 그래도 김천 입장에서 지난 3경기보다는 득점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 걸림돌은 이동경이 누적 경고로 빠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동경을 정정용 감독은 후반에 주로 투입했지만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동경이 투입된 이후에 공격이 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선수 없이 수협 골문을 어떻게 열지 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수협이 최근에 와르르 또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최근 4경기에서 한 골씩 내주고 멀티 실점은 없었습니다. 이용이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고 최규백 폼이 살아나면서 수비에 조금씩 안정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한이 징계를 싣고 돌아옵니다. 수비 옵션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아진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김대원, 수협, 안데르손으로 하겠습니다. 김천은 그래도 김대원의 측면에서 흔들어줘야 경기, 그리고 특히 공격이 풀리는 팀이고, 수협의 안데르손 의존도는 어느 팀의 어느 선수보다 높아 보입니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지난 인천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아침 포함 4경기 무패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날 패배로 광주는 강등 싸움의 수렁에 더욱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강등권 마지노선인 12위와의 승점차는 5점. 아직 점수차가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승점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생겼고요. 광주는 게다가 주중 빗셀고 배와의 아챔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대전의 스케줄 변경도 요청했었는데 원래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대전을 꼭 잡아야 하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일단 전력의 50% 이상이라고 하는 이정효 감독이 이날 누적 경고로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효 감독 벤치에서 소리 지르면서 선수들의 분위기 아니면 위치 이런 걸 잡아주는데, 이런 게 아주 광주 경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이정효 감독이 부임 후 처음으로 벤치를 비우게 되는 만큼
광주는 에이스 선수가 빠진 이상의 공백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규 수석 코치가 이번 대전전의 지휘봉을 잡는데 이정규 코치 역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지도자라 광주 팬이나 다른 축구 팬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규 감독이 빠지지만 공수에 걸쳐서 주력 선수들이 돌아오는데요. 일단 지난 경기 누적 경고로 빠졌던 주전 센터백 변준수가 복귀하고요. 공격수 백하 역시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스플릿 라운드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 중 하나죠. 전북에 이어 지난 경기에서는 대구까지 잡았습니다. 대구전에서는 내용까지 좋았어요. 막판 세징야 페널티킥이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득점 경기도 가능할 정도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 대전이 장기로 하고 있죠. 지금 강한 압박에 이어지는 빠른 트랜지션이 대단히 위력적이었습니다. 베스트 11이 고정되면서 조직력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대전의 현재 고민이라고 하면 레프트백. 그리고 최전방이 될 텐데 일단 레프트백은 주전이 이상민 선수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윤성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레프트백으로 했어요. 박진성 선수도 정상 훈련 중인 만큼 이 자리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최전방은 마사 외에는 아직도 구택이 100%가 아니라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구택 선수 이제 피지컬 파트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도 마사가 지난 경기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 김준범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부분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자리는 이렇다 할 추가 부상자 없이 기존 자원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으로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승으로 분위기까지 좋은 것은 대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겠죠. 두 팀 올 시즌 3차례 맞붙어서 대전이 2승 1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대전은 이전까지 광주의 4승 3무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징크스를 깬 후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두 경기 모두 홈경기였고 원정에서는 3무 4패로 열세였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동력과 테크닉을 겸비한 두 미드필더를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광주는 이익윤, 대전은 김준범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3일 오후 2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제주전입니다. 네, 강등 싸움의 분수령이 될 또 다른 매치업이죠. 네, 대구는 39점으로 10위, 제주는 47점으로 7위입니다. 대구는 반드시 이겨야 강등권 탈출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제주는 비기기만 해도 두 경기 남겨놓고 조기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더 긴장되고 더 간절한 쪽은 아무래도 홈팀 대구일 텐데 대형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이스 세징야의 몸 상태죠. 대전전에서 페널티킥 놓치고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진 결과 제주전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오지 만약에 못한다면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가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팀으로선 막대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9월 이후 6경기에서 4골 2도움, 경기당 포인트 1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박장현 감독이 아예 세징야에게 공격에 집중하라고 주문을 하는 전략으로 바꾼 뒤에 반등을 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한데 대전전에서 패했고 세징야까지 부상을 당했으니 대구로서는 잃은 게 참 많은 경기로 남았습니다. 세징야 정치인과 쓰리톱을 구성했던 이탈로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에드가를 필두로 바셀루스, 박용희 등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재현은 허리가 좋지 않아 대전전 빠졌는데 만약에 이날 제주전에 나온다면 지난 9월 제주전에서 어렵사리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린 기억을 떠올릴 겁니다. 김진혁은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태로 대전전 교체 명단에 일단 포함됐는데 뛰진 않았죠. 주중 컨디션을 끝까지 살핀 뒤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고재현, 김진혁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는 3연승, 최근 5경기에서 4승, 이보다 분위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전반엔 안정적, 그리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전략이 10월 이후에 특히 먹혀들고 있는데요. 선수들도 점점 학범 쓴 전술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잔류를 확정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90%를 최대한 100%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이날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근 주전 멤버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에드가, 제주 송주원으로 하겠습니다. 지상전보다는 공중전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타워의 충돌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6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